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점 CSTS 윤동환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요약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입니다. 먼저 관리 리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관리 리뷰는 진행 사항을 모니터하고 계획과 현재 일정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자원, 일정,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이 관리 리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리뷰 대상 산출 작업물을 보면은 설치 계획이라든지 뭐 백업 회복 계획이라든지 안전 계획, 재난 계획 등등 뭔가 좀 더 관리적인 어떤 자원이나 일정 프로젝트 범위 등에 대한 어떤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산출물이 대상 작업물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와 대조되는 이제 기술 리뷰가 있습니다. 기술 리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상태를 확인한 증거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리뷰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상 작업물에 대한 어떤 사용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법규 표준 명세 이런 걸 지키는지 이게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변경 명세의 영역에만 이런 미치는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통 리뷰를 하기 때문에 리뷰 대상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든지 설계서, 그다음에 문서, 테스트 문서라든지 유지보수 매뉴얼 이러한 것들이 주로 개발 산출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형식화된 대표적인 리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IABM의 이제 파간이 결함 발생 가능 시점에서 가능한 한 이르시게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원리로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이 이 인스펙션 프로세스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간 리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인스펙션은 동료 검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코드 등을 포함한 이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검토하는 작업이고 가능한 개발 초기에 검사해야 이 초기 작업물에서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이 인스펙션 자체의 체크리스트와 같은 그런 인스펙션 지원 문서 개선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워크스루는 이제 인스펙션과 달리 비형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러한 리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교육이나 지식 공유를 위해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주로 이제 주제를 하고 그리고 관련 기록도 하고요. 관리자 측측 담당자는 팀 멤버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성자가 작업물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작업물에 대해 설명하고 검출된 결함에 대한 공고 조치 사항들을 기록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해서 제 워크스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IEEE 1028 2008년 버전에서 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및 프로세스가 규제 표준 가이드라인 계획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목적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제품의 제공자와 소비자 같은 또는 이 FDA와 같은 그런 제3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제 요구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코딩 표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표준은 이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뭐 예를 들자면 주성문을 언제 어떻게 넣을지, 변수 함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띄어쓰기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 표준에 따라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규칙을 만들고요. 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성을 하더라도 이제 동일한 개발자가 코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코딩 표준의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환 복잡도에 대해 살펴보면 주어진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기본 경로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 경로들의 개수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제어 흐름 그래프에는 간선의 개수에다가 노드들의 개수를 빼고 이를 더한 값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환 복잡도는 낮을수록 이제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높을수록 문제가 되는 이 오류가 나도 75 이상이면 고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환 복잡도는 낮을수록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한 그런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이상인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흐름 분석입니다. 자료 흐름 분석은 프로그램의 자료 흐름에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고요. 개발자가 변수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이상들을 찾는 것이 본 자료 흐름의 흐름 분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자료 흐름 이상 패턴을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는 이제 defined, K는 killed, 그다음에 U는 used. 그리고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게 이제 선행의 행위가 요 X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그 종속적인 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물결이 뒤에 붙으면 이후의 행위들이 또 이제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자료 흐름 요 쓰임새의 패턴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잠재적 결함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숙지를 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있을 때 이제 잠재적 결함으로 인지를 하고 혹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 기반 테스트입니다. 네, 구조 기반 테스트 관련해서는 이 커버리지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영역, 여기가 이제 문장 테스트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 영역이 되겠고요. 그것과 이제 그걸 포함하고 있는 조건 커버리지와 그다음에 결정 커버리지 이렇게 2가지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있지만 이 2가지는 서로 동일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조건 결정 커버리지와 이제 변경 조건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다증 조건 커버리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 간의 어떤 포함 관계라든지 그 관련 이제 이런 집합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하나씩 살펴보면 문장 테스트 및 문장 커버리지는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 가능한 문장을 최소 한 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 집합에 의해 문장 테스트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문장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결정 테스트는 프로그램 상에 나타난 모든 결정문의 결과가 참이 되는지 거시 되는지 최소 한 번씩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 집합에 의해 결정 테스트가 얼마나 수행됐는지 true와 false가 얼마나 수행됐는지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결정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정 테스트를 만족하는 경우 이제 문장 테스트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과 조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정 같은 경우에는 and나 or를 먼저 조건 같은 경우에는 and나 or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불리식이 되겠고요.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구성된 최종적인 불리식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문과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가 아닌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 집합에 의해 조건이 얼마나 테스트되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리인 true, false 또는 스위치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케이스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조건 테스트 및 조건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은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요 제어름 그래프에 있는 이 전체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또는 y는 0보다 큰 이러한 것에 대한 전체의 true, false를 하는 것이 결정문이 되겠고요.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x가 0보다 크거나 y는 0보다 크거나 이렇게 각각 이 and나 or가 포함되지 않도록 쪼개는 것이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것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영역도 있으니 이러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명세 기반 테스트. 명세 기반 테스트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동등 분할, 동등 클래스 분할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이나 출력 영역을 동등 클래스라 불리는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클래스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하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이용하는 것이 동등 분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리는 선정된 한 값이 올바르게 동작하면 나머지 값도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동등 클래스는 서로 동등 값이 없도록 잘 이렇게 겹치는 영역 없이 나눠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 분할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은 명세에서 입력과 출력을 식별을 하고 각 입력 출력 영역을 동등 클래스로 이제 분할을 해서 이 동등 클래스에서 최소한 하나의 대표값을 선정해서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를 하고 이것을 이제 테이블로 작성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만약 입력 조건이 범위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클래스와 입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두 개의 클래스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나이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나이 범위가 25세에서 59세까지라고 하면은 이 포함하는 25세 이상, 60세 미만 요것과 이제 이것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2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이러한 그룹으로 각각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력 조건이 특정하는 특정 값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입력 조건을 만족하는 거와 만족하지 않는 두 개의 클래스로 분할을 하고요. 그래서 특정 값 하나로만 이루어진 클래스와 그 값을 포함하지 않는 클래스 이렇게 분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력 조건이 어떤 집합의 원소, 예를 들면은 오렌지, 사과, 배, 포도 이러한 이제 어떤 과일로만 구성된 그런 클래스를 봤을 때 그 집합의 원소들 요것이 이제 포함되는 그러한 집합의 클래스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집합의 클래스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제일 처음처럼 이제 뭐 24세 이상, 이제 59세 이하 뭐 이런 식의 이제 숫자 범위가 주로 문제로 출제되니까 그러한 내용을 이제 먼저 숙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이 어떤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따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따지는 경우와 그리고 없는 경우 각각의 클래스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화번호에서 지역번호는 경우에 따라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가 있는 경우와 이제 없는 경우 이렇게 클래스를 나눈다. 이렇게 클래스 분할에 대한 예시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계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이 보통 입력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더 리스크 많은 영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입력 영역 경계 근처에 있는 값을 이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클래스의 경계와 경계 근처에 있는 값을 사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toValue 경계값 분석과 3Value 경계값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값과 경계 외부에 있는 값 이렇게 사용하거나 경계 내부, 외부, 그리고 경계값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다음과 같이 x가 10보다 작은 영역과 이제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보통 이렇게 클래스와 같이 나오죠. 경계값 분석은. 그래서 x가 20보다 큰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경계값을 식별해 보자면은 x가 9인 지점 최대한 이제 경계와 가까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인 10과 20 이렇게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클래스에 해당하는 경계와 가장 가까운 21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경계값이 만약에 여기에 쓰인 이 코드가 16비트 정수용이라면은 이 정수형의 최대값과 그 최저값 그러한 경계 범위에서 값을 넣었을 때 동작을 하는지 이러한 것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toValue 경계값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이제 나타낸 표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각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값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내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value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경계값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계값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명사에서 입력 출력들을 식별을 하고 각 입력 출력에 대한 농도 분할을 수행한 다음 각 분할된 클래스의 경계값을 아까와 같이 식별을 해서 2value 경계값 분석이나 3value 경계값 분석을 수행을 하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한 기대 출력을 같이 넣어서 이제 아까 표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를 해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합 테스트 중에 한 가지인 페어와이즈 테스트에 대해서 여기서 내용을 가져왔고요.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입력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테스트하는 대신 모든 입력값의 모든 짝 조합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두 개의 입력 간에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만 고려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우 중에 곡물, 나폴리, 싱크러스트 요게 있고 토핑은 기본과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은 이제 전화 온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 두 개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곡물과 기본이 딱 한 번만 나오고 곡물과 프리미엄이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기본과 전화가 한 번만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과 기본과 그다음에 온라인 이게 또 이제 하나만 나오고 근데 이제 개수가 서로 다 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 이상 한 번 더 이제 짝을 맞춘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쌍을 각각 맞춰서 이제 어떤 빠진 쌍이 없게끔 꼭 한 번씩 테스트가 가능하게끔 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이 페어와이즈 테스트의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 컨비네이션 테스트 케이스는 그러니까 모든 조합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나오는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반면 페어와이즈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3 곱하기 2 조합만으로 총 6개만으로도 이제 모든 그런 짝 경우의 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뭐 IPO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정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정표 어떤 조건을 기술하는 부분과 그 조건의 어떤 결과, 취하는 행위 등을 이제 기술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예제에서 UH대학에서 성적이 C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이 B 이상인 학생들은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성적이 C 이하인 학생들은 결석 일수가 3일 이상이면은 A 학습 상담 프로그램, B 학습 상담 프로그램, C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렇게 테이블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결정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실행 및 결함 보고, 그다음에 종료, 평가 및 개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실행과 관련해서는 산출물인 테스트 실행 로그, 주어진 테스트 절차 중에 실행하고자 하는 테스트 절차를 선정하고 그 선택된 절차를 실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테스트 실행 로그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결함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결함 보고서와 결함 추적 보고서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실행 로그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했을 때 결함이 나오면은 그 결함에 대해서 결함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함이 해결돼서 이제 종료될 때까지 결함 추적 보고서를 활용해서 추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함 보고에 대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나타낸 흐름이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이 결함의 구체화, 일반화, 고립화 이러한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함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결함 추적 보고서에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함 구체화, 결함 고립화, 결함 일반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결함 추적 같은 경우에는 결함 생명 주기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래서 결함이 처음 식별됐을 때 오픈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쭉 되고 마지막에 클로즈가 되면은 결함이 해소되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에서는 각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상황과 수행 상황을 테스트 매트릭을 이용하여 파악을 하고 이 바탕으로 이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서 이 테스트 현황 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이 테스트 및 모니터링 제어의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계획서에 정의된 테스트 종료 기준이 충족되면은 이제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에서는 테스트 종료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종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관리 작업, 정리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 이제 나머지 사항들을 정리해서 테스트 종료 보고서에 기록한다 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ISO IC 33063
요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요 테스트 방법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레벨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자동화가 되겠고요. 요 테스트 자동화에서는 이제 서치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서치 모델은 셋업, 실행, 분석, 보고, 정리, 도말, 총 요 6가지의 단계를 의미를 하고 각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사람의 실수를 예방하여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로 변환하여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테스트 실행 도구이다. 이런 거 하나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레코드 앤 플레이백, 즉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재생을 하면은 계속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고 뭘 입력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실행 도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슈 관리 도구는 이제 과거 버그 추적 도구로 불렸는데 이제는 버그 추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좀 범용적인 도구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관리 도구에 대한 종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말고사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말고사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